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남해화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최고가는 22,650원이고 최저가는 지난 코로나 시절 4,5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고요. 최근 1년 동안은 52주 최고가는 15,300원, 52주 최저가는 7,99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4,312억으로 코스피 372위 종목입니다. 어제 종가로 8,680원이네요. 지난 한 달간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입니다. 외국인의 보유율은 한 5%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과 이런 외국인의 매매 거래량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보시면 지난 2월 달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626억으로 전년 대비 205% 정도 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배당금은 100원 정도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이렇게 차입을 결정했다라는 기사도 눈에 보입니다. 이런 기사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비료 및 동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년 5월에 설립되어 1995년 1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사업 부분으로는 비료화학 사업 부분, 유류 제품 사업이 있으며 신사업으로 나노실리카 사업 및 반도체용 암모니아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화학산업은 비료, 사료, 식품,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중간 원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며 전방 수요 산업의 경기 동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퍼는 9.06이고 PBR은 0.81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을 보면 1조에서 지금 2조 1000억까지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영업이익은 264억, 205억, 626억으로 작년 대비 21년 대비 22년도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의 흐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습을 최근 3년 동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지난 3월 16일 날 공시되었네요. 남해화학의 이런 다트,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건도 있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이런 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강남에 있네요. 연결된 회사는 비상장 회사 한 개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내용은 비료화학 사업 부분, 당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료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유류 사업 부분은 국내 정유사에서 유류 제품을 매입 후 직영주유소, 일반주유소, 농협주유소 등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신용등급은 A등급입니다. 연역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1974년도에 회사가 설립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총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주식에서 자사주를 빼면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인데요. 유통 주식수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4,794만 8,695주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료화학 사업은 당사는 2022년 복합비료 생산량은 72만 1천 톤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복합비료, 맞춤형 비료, 요소비료 등 농업용 비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내수 비료 시장 점유율이 43%다. 그리고 해외에는 주로 복합비료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당사의 비료의 원재료로는 암모니아와 항산 등의 화학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암모니아, 요소, 인강석, 염화가리, 유황인데 이 중 유황을 제외한 원재료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러우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렇게 좀 이슈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사업으로는 유류사업은 대규모 유통사업으로 정유사에서 매입한 유류 제품에서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유류사업은 유통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비상장 종속회사가 하나 연결되어 있다 했는데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NES 머트리얼즈는 반도체용 황산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현재 공사가 착공 진행 중으로서 상업 판매 및 매출은 없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새롭게 지금 뭔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비료화학 사업과 유류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에 각 제품별, 상품별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은 2조 1,695억의 매출이 2022년도에 있었고 굉장히 매출액이 크죠. 그리고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이렇게 비고에 어디서 이렇게 매입하는지 이런 거를 아마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판매 경로 및 주요 매출처는 내수 비료의 경우 대부분 농협 경제 지주 연간 입찰을 통해 공급 중이며 수출 비료는 종합 상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농협 경제 지주로서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입니다. 남해화학이 농협에 이런 이제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농협 경제 지주에서 이렇게 판매 비중이 거의 40%고 그리고 대리점과 직거래 수출 이런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남해화학의 이런 제품 판매 경로는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농협 경제 지주를 통해 지역 농협을 통해 농민으로 가는 기본 틀이 한 40% 정도 되고 그리고 종합 상사와 수입상, 대리점 고객사 그리고 그 유류 같은 경우엔 농협 주유소나 다양한 주유소에 이렇게 납품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 판매 전략은 신규 거래선 개척을 통해 판매 물량을 증대하고 기능성 비료 및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고객 만족 제고 수익률을 개선하고 물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기 안정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 아마 이 비료의 원재료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이 다 국제가 연동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보니 국제 이런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의 이런 연구개발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0.07% 1% 정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타 참고사항으로 사업 부분별 자산 및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매출은 비료화학 부분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유류 부분은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영업이익의 비중은 대부분 비료화학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료 사업 부분은 영업이익이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반도체용 황사는 현재까지 매출은 없고 현재는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출은 없고 이렇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업부분별 시장 여건 및 영업 계약을 살펴보시면 비료산업은 대규모 시설을 요하는 장치산업이자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비료의 원재료를 정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저가 확보가 중요하며 원재료 가격이 수익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서 아무나 이렇게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판매 경로를 보시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이라서 하고 싶다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에는 농지 면적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굉장히 큰 수요들이 해마다 그리고 분기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있는 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 비료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남해화학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류 산업이나 뭐 이런 반도체용 황산 산업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새로운 이런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의 경쟁력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국내 최대 비료 회사로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50년에 가까운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이후 호주의 검역 시스템을 1등급으로 통과하는 등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원자재 구입자로서 협상력과 해안에 인접한 위치를 통해 원재료 수입 가격 및 수송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마 그 남해화학의 공장이 바닷가에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 유류산업과 환경 관련 규제 사항들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별도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재고자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고자산도 많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22년 말이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도 있지만 연결 재무제표에 아까 그 종속회사가 현재 매출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매출액이 더 늘거나 하지는 현재로서는 않을 거지만 뭐 이렇게 그 투자가 완료되면 그쪽에 이제 종속회사 연결과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별도 재무제표 중심으로 봐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종속회사 매출이 없으니까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의 10%를 배당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당은 100원, 60원, 80원으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과거 25년 연속 결산 배당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은 0.9%, 최근 5년간 배당 수익률은 0.8%이네요. 배당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에 당기순이익의 10% 정도는 배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상황, 그 대손충당금 설정률, 그리고 재고자산은 비료, 화학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별,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그래 높지 않아서 그래 손실이 크게 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업력으로 바탕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고 재고 관리나 이런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로스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매입을 위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부채 비율은 72.7%로 여전히 견실한 재무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 무이자로 차입하였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2,970억을 2022년 12월에 전액 상환하는 등 단기 차입금 증가에 따른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최근에 뭐 원재료 상승으로 단기 차입금을 이렇게 발생시켰지만 뭐 회사의 재무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신규 사업 진출에 관한 내용도 잠시 나와 있는데 당사는 직전 2사업년도 동안 반도체용 황산 합작 사업 진출에 관한 결정이 있었고 2021년 NES 머티리얼즈가 설립되었고 2022년 공시 대상 기간 동안 공장을 준공 중에 있다.
공장이 준공되고 나면 이쪽 부분에 신규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매출은 없고 아까 영업이익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으로 보이던데 이 부분도 남해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의 진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아까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이 농협 경제지주가 56%를 가지고 있네요. 농협 경제지주는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농협 관련된 회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액주주가 52,552명이네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소액주주가 38.6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소액주주가 거의 94%, 5% 정도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포지션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협은 상장회사 3개사와 비상장회사 50개로 이어지는 총 53개사의 이런 농협 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대기업 집단이죠. 약간 오너가 있는 대기업하고는 다르죠. 뭐 농협이나 KT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워낙 큰 규모의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은 경영 참여를 현재 3군데, 일반 투자 하나에서 총 4군데 타법인 출자를 하고 있고 그 타법인 출자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 있죠. 나무지능, 남소 남해아그로, 토소 남해실리카, NES 머티리얼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분 출자 및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남해화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국내에 비료 관련 사업의 1위 사업자라고 지금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농협을 통해서 이런 화학을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이렇게 뭐 독특한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회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 다양한 신규 사업, 유류 산업이나 반도체용 황산 등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료화학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자본 집약적 사업이다 보니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원재료를 전부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국제 이런 원재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남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업 보고서를 지금 짧게 설명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선배 핵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